안녕하세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드릴 카페 운영자 팀 C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이 좋은지는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의 작성의 구조는 PSST 방식의 구조를 작성으로 원칙을 합니다. PSST란 여기 보시면 문제인식의 프로블럼 P가 보이시죠? 여기에서의 P와 그 다음 실현 가능성 솔루션의 S, 스케일업의 S, 마지막으로 팀의 T를 모두 합쳐서 PSST 구조라고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러한 그 구조들의 전부 다 융합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계획서가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일반 현황 분야입니다. 일반 현황 분야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어떤 거냐면 창업 아이템명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신의 브랜드명이나 서비스명을 많이들 쓰시는데 그렇게 작성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으냐면요. 자신의 서비스의 컨셉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술, 그리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제품명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융합된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예시로 이런 식으로 어, 아이템명을 결정을 해보았는데요. 잠시만요. 근로자 정보 DB를 통해 불법 체류자 고용을 막기 위한 건설사 인력관리 프로그램으로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기술과 고객 받을 수 있는 혜택, 그 제품 매력 세 가지로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술은 어떤 분야이냐면 근로자 정보 DB가 제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되겠고 그 다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불법 체류자 고용을 막기 위한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혜택, 그리고 건설사 인력관리 프로그램은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아이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뭐 업종이나 뭐 신차 성명 등 이러한 부분들은 주관기관에서 창업자들의 통계를 위해 쓰는 내용이라서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완료가 되었고 다음으로는 개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개요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당장 쓰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본문 있죠. 네, 문제 인식부터 내용을 전부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문제 인식 중에 전체적인 내용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위주로 이 개요 부분을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 보셨을 때 이 칸들이 굉장히 좁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양식이 지정되어 있는데 너무 적게 쓰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거나 어느 정도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2페이지 정도를 쓰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2페이지 정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심사위원이나 혹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 해당 사업계획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 양식에 대한 내용으로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적절하게 생각되는 내용으로 여러 번 피드백을 받아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당된 내용은 본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먼저 채우고 그걸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내용의 시작인데요. 지금 보시면 문제인식 부분에는 개발 동기와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목적과 필요성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어떻게 해결을 써야 되는지, 문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요, 이 제품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가졌고 현재 고객이 그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걸리는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는 차별성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시장에서 경쟁 기업이 하고 있는 현황 및 문제점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추리시면 되는데, 해당된 문제점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요. 일단 건설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저는 이제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것을 좀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좀 위협이 된다, 이런 내용을 찾았고, 지금 보시면 텍스트를 보니까 내용을 읽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표랑 그림으로 이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보기 쉽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받고, 또 추가적으로 많이들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렇게만 봤었을 땐 내용이 조금 더 보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내국인들의 일자리 위협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불법 체류자 고용으로 인해 뭐 건설사 벌금 피해가 증가하더라, 이러한 내용으로 이 개발 동기 부분을 제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자, 밑에 보시면 창업 아이템의 목적과 필요성 부분이 있죠. 이 목적과 필요성 부분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나의 아이템이 진짜로 필요할까? 그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객들이 실제로 원하는 서비스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내 거는 어떻게 해당된 위에 적성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건설사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근로자 필터, 뭐 정보들이 있겠죠. DB를, 이런 거를 조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소개료에 대해서 조금 더 근로자들에게 좀 유리하고 건설사들도 피해를 보지 않는 수준으로 어떻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서비스를 개발하겠다, 라는 식으로 내용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벌써 보면은 문제인식 프로블럼 부분은 벌써 한 페이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고 바로 실현 가능성을 넘어가서 이 개발 사업화 전략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냐면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이 기능을 위주로, 기능 혹은 고객에게 가치를,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가치 혹은 혜택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수 있다 라는 수익 구조, 결국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는 돈을 벌고자 하는 거죠. 수익 구조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모두 다 합쳐서 한 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내용 보시면 너무 도표들도 너무 어지럽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근로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사에게 어떻게 도달하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로 뭉쳐 보았고, 밑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뭐 개발 단계를 써주고, 그 다음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최종적으로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써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창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완료가 될 것이고, 밑에 바로 이어지는 사업 추진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님들이 전체적인 일정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제품 개발에 대한 내용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떻게 마케팅을 하겠다, 뭐 이런 영업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내용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때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결국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몇 월 며칠이 걸리겠다 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잡고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업 아이템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경쟁력을 써주셔야 되는데,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내가 상대방보다 좀 더 나은 점을 위주로 쓰면 되겠죠.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쓰시면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렵지 않고, 지금 현재 경쟁사가 누가 있고 이 경쟁사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런 경쟁사들보다 어떠한 점이 우월하다, 장점 위주로 써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 같은 분, 제가 컨설팅 해드릴 때 보니까 단점을 진짜 솔직하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사위원들도 솔직히 사람인 이상 장점보다는 단점이 머리에 좀 더 기억에 남을 수가 있어서 평가에 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단점은 쓰시되 이 단점을 해결할 수 있을 장점을 써주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게 사업계획서에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좀 유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실현 가능성 솔루션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장 전략에 대한 스케일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죠. 자금 소요와 조달 계획 두 가지를 쓰는 건데, 대부분 분들은 자금 소요가 밑에 이렇게 양식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 쓰시고 이 칸을 그냥 날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적절하게 점수를 전부 획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금 소요와 조달 계획 모두 두 가지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일단 양식이 있으니까 양식 먼저 채워볼까요? 이 양식 같은 경우는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비목이에요. 비목. 이 비목을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비목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공고에 보시면 내용 중에 비목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표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비목을 설정을 하고 내용 산출 근거를 적어주신 후, 그래서 견적이 대충 얼마 나오더라 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럴 때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산출 근거가 최대한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결국에는 사업계약서 쓰는 목적은 심사위원을 설득하거나 투자자를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업종일 경우에 얼마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데 왜 쓰라고 하냐면, 이거를 과연 실제로 비즈니스를 할 대표자들도 알고 있냐는 거죠. 이런 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나는 많이 알아봤다 라는 어필을 하기 위해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금 소요 계획은 이 정도만 써주셔도 되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자금 조달 계획은 있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본인이 보통 이제 안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쓰시는 분들도 자체 자본을 조달하겠다, 그래서 뭐 얼마, 예를 들어서 1억을 조달하겠다 라고 하고 넘어가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본 조달을 할 때 자기 자본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쓰시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투자자를 알아봐도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을 통해서 융자를 조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총 3가지 정도가 더 나오는데, 한 가지만 쓰고 넘어가니까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좀 대표자들이 많이 정보를 알아보지 않은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으니까 7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투자는 뭐 엔지 투자에서 시드머니를 5천만 원 정도 받고, 그다음 금융은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을 통한 1억 원의 자본을 조달하겠다 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밑에 보시면 페이지가 좀 여백이 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된 내용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러한 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좀 작성을 어필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작성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이제 예제를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돈이 왜 필요하다, 나는 어떻게 개발을 할 거니까 이러한 돈이 필요하다 라는 논리를 먼저 세우고, 밑에다가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등의 내용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화자금 집행계획 요 양식하는 이 예비창업 패키지 혹은 기타 정부지원 사업에서의 돈 받을 수 있는 돈 최대치의 금액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금방 3번까지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3-2번. 그래서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그리고 시장은 어떤지, 나의 고객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는 칸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 지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소비자층은 뭐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회사다. 아이고, 네. 그리고 주사용자는 건설회사와 일용직 근로자가 있고, 이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판매 전략은 1단계, 2단계 때는 무료로 할 거지만 3단계 때는 유료로 전환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해외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지금 대표자 혹은 팀원들이 갖고 있는 해외에서의 먹힐 역량 등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 역량이라고 하면 뭐 자격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해외 해당 그 국가에서의 뭔가 경험들이 있겠죠. 뭐 워홀을 통해서 뭐 몇 년간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출장 다양한 출장을 통해서 경험을 쌓았다든지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셔도 좋고 영 없다 싶으면 국가 해당 진출 국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아봤는지 리서치에 대한 내용을 써주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님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정보를 좀 조사를 해서 내용을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과 중국이 있다고 치고 어떻게 처음에는 뭐 박람회를 통해서 좀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내용을 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예비 창업자 기준으로는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쓰시는 것보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알아보았다 정도의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4번으로 넘어와서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라서 쓰시다가 많이들 힘이 빠지셔서 대충대충 쓰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충 쓰는 것보다 나한테 유리한 경력만 위주로 뽑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부 지원 사업을 굴리는 것도 대표자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에게 내가 이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어필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능력과 경험치들을 최대한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 비즈니스를 할 때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타 중요하지도 않은데 너무 자세하게 쓴다고 이것저것 하시면 사실상 본질이 흐려져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그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유의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어떻게 썼냐면요. 제가 실제로 어떤 전공을 했고 그래서 어떠한 경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학력은 어딘지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람이 사람마다 살아온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사진을 좀 더 첨부하셔서 좀 더 신뢰성을 높여주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원 현황 및 역량 부분을 또 보시면 이제 대표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혼자 창업하는 경우보다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같이 했었을 때 나랑 비슷한 경험을 쌓은 사람보다 나와 다른 경험을 쌓은 사람이 이 서로 간의 다른 부분을 서로 간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게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 안에 있는 양식만 채워주신다고 생각하고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았을 때 추가 인력 고용 계획은 이제 내가 이러한 팀원과 현재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없는 부분은 있잖아요. 솔직히 스타트업인 이상.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데 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 채용을 할 거고 어떻게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포지션을 이렇게 주겠다. 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칸만 좀 채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쓰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업무 파트너 이 협력 기업 등에 대한 내용은 관련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자 현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의 비즈니스랑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협력사를 써주셔도 되고 간접적으로 연결된 협력사를 써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표 부분을 좀 채워주시는 거에 좀 주안을 두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모두 작성이 끝이 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본문의 내용은 모두 채워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궁금한 사항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대댓글로 답변을 드리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댓글들을 모아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지 등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페지기 팀 C였고요. 여러분 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